자, 오랜만에 티어메이커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티어메이커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국뽕이 차오른 시점이라 일단 8강전 진행 이전 한번 티어메이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역대 국가대표 티어메이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추어 대회는 제외를 했고 프로 선수들 참여가 가능하게 바뀌었던 98년도 아시안게임 이후 대표팀만 선정을 했고요. 연령 제한 대표팀도 포함해서 프로팀이 참가하는 대회라면은 전부 포함을 했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나 선수권 대회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총 WBC, 프리미어십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APBC까지 5대회 팀들을 한번 티어메이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S부터 D까지 있고요. 기본적으로 B 정도 된다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대표팀 중에 나름 괜찮았던 팀이다 라고 할 수 있고, D등급이면은 대표팀의 수준이나 아니면 성적 결과값이 다 좋지 않았던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되게 난해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대팀의 수준. 상대팀의 수준이라고 하면 대회 위상이겠죠. 대회 위상을 1번으로 보고, 그 다음 선수들의 네임드, 그 다음 성적, 이렇게 3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최우선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WBC 4강을 성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더 높지만 결국 대회 수준이 WBC가 더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뒤로 밀었고,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대표팀인데 막 메이저리거가 5명, 6명이 있을 수도 있고, WBC 대표팀인데 메이저리거가 1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순 아시안게임이라고 이 스쿼드를 폄하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회 위상 다음으로 볼 게 선수들의 네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위상, 선수들의 네임드, 대회 성적을 순서대로 보고 판단을 해서 티어메이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넣어볼 거는 2015년 프리미어 12를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2015년에 우리가 프리미어 12 때 일본 상대로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총 우승까지 기록을 했죠. 2015 프리미어 12는 오탄이라는 괴물을 처음 만나게 된 아주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승까지 차지는 했지만 그 대회의 위상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 12인 것도 맞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대회 위상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이 당시 멤버가 좋은 멤버들이 많았고, 우리 한국 야구 전성기의 끝자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결국 오타니가 있는 일본을 잡고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낮은 티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멤버만 봐도 박병호, 이대호 등등 내로라는 거포들도 많았고, 김광현, 그리고 당시 한창 좋았던 이대은 같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B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2017 APBC. 2017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이라고 처음 만들어진 대회였죠. 이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24세 미만의 프로 입단 5년 차였나요? 4년 차 미만만 출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뭐 이정우, 구자우, 김하성 등등 지금 보면은 아주 좋은 네임드들의 선수들이 많았지만 당시 멤버로 봤을 때 그렇게 뎁스가 두꺼운 좋은 스쿼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성적도 대만, 일본, 우리 한국 고작 3개 팀이 나가는 대회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고 D등급에 일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 WBC 2013 WBC 같은 경우에는 불운한 대회였죠. 우리가 2승 1패를 기록하고도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한 좀 불운한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네덜란드한테 졌는데, 네덜란드가 지금 보면 되게 네임드 선수들이 많았고 되게 강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승이란 승을 거뒀고, 당시 대표팀도 뭐 오승환 선수도 있었고 이대호 선수도 있었고 좋은 선수들 많았기 때문에 성적에 비해서 나쁜 스쿼드나 나쁜 결과값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승을 했던 프리미어 12보다는 아래 등급에 놓는 게 맞는 것 같고, 1라운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C에 두고 추후에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쯤 돼서 P 올라가야 될 스쿼드 하나 올리죠. 2009년 WBC 2009년 WBC 말이 필요 없죠? S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WBC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준우승을 기록했고요. 4강에서 베네수엘라 잡고 결승에서 일본 상대로도 거의 이길 뻔했는데 마지막에 아쉬운 임창용 선수의 정면 승부가 이치로 선수한테 2타점을 맞으면서 5대3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준우승이라면 엄청난 결과값이죠. 네임드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한국 야구의 최전성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이때 젊은 선수들 위주로 세대 교체를 진행한 대회라고 알고 있는데 결과는 일본 사회인 야구 상대로 석패를 하면서 동메달에 그쳤죠. 네임드도 너무 좋고 지금 보면 대단한 선수들 많지만 결국 결과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만한 사회인 야구한테 일본 사회인 야구에 밀려 동메달을 기록한 도하 참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대에 비해서 그리고 대회 수준에 비해서 결과값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D등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2017 WBC 17 WBC는 지금까지 WBC 대회 중 가장 안 좋은 모습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덜란드전은 질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 선수들 네임드도 좋고 당시 선발 투수였던 벤데널크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나름 상위권의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WBC 네덜란드전 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전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에는 무시했지만 이스라엘도 메이저리거들이 꽤 많이 포진된 좋은 라인업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경기로 이길만한 경기였거든요. 생각보다 이길만한 경기를 그렇게 쉽게 져버리기도 했고 오승환 선수가 정말 뒤에서 잘 막아줬는데 그 상황에서도 석패를 했기 때문에 대만전도 꾸역승을 했죠. 역대 대표팀 특히 WBC 대표팀 중에 가장 무게감이 떨어지는 대표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WBC 대표팀 D등급 하지만 도하 참사보단 낫기 때문에 D등급에 두 번째 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뭐 멤버 좋긴 했는데 아시안게임 자체가 그렇게 위상이 높은 대회도 아니고 네임드에 비해서 그렇게 썩 깔끔하게 대회가 진행됐다고 생각도 안 해서 저는 부산 아시안게임 C등급에 놓겠습니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이게 아시안게임 같은 금메달을 놔도 네임드가 여기서 갈리죠.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는 박찬호, 김병현 같은 엄청난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이 네임드면은 아시안게임에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죠. 저는 방콕 아시안게임 멤버들은 프리미어 12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B등급에 놓을게요. 아시안게임 비중이 좀 높긴 하네요. 자, 그리고 2006년 WBC 2006년 WBC도 미국을 잡고 일본도 잡고 이종범 선수의 아주 감동의 이루타가 있었던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도 WBC 전체 등수 3등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세계 3등 하기 정말 힘든데 너무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멤버들 네임드도 역대급에 손꼽힌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S에 두는데 결과값이 결국 2009년 WBC가 더 좋기 때문에 2009년 WBC보다는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때는 미필 선수들도 좀 많았고 신규 이제 뉴페이스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이재원, 나지완, 나성범, OXX 선수, 박병호, 이재학, 이태양 등등 아주 신규 멤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대교체의 일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긴 했지만 대만이랑 정말 혈투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고 아시안게임이라는 우리가 나름 압도적으로 우승을 해야 되는 대회에서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었냐? 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부산 아시안게임보다 뒤에 둘게요. 자, 그리고 2019 프리미어 12 이때도 일본이랑 경기를 두 번 해서 결국 마지막에 일본한테 두 번 다 지고 최종 2위를 기록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일본이랑 나름 졌지만 좋은 승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이랑 경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죠. 선취점을 뽑고 한 2, 3점을 초반에 뽑았다가 투수들의 방화로 점수를 내주고 역전을 당하는 그 케이스가 두 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때 프리미어 12는 아쉽다. 하지만 2015 프리미어 10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스쿼드의 네임드나 아니면 성적면에서도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B등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히나 우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타구 투저 기간이 이어지다가 투구 타자가 된 첫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뭐 하재훈, 문경찬, 조상호 등등 아주 뛰어난 불펜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 불펜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서 계산이 좀 서지 않았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0년도 도쿄올림픽이지만 21년도에 개최가 됐던 도쿄올림픽이죠. 이때 6팀 중에 4등 절반도체 하지 못했던 대회고 우리가 솔직히 동메달은 딸만 했는데 결국 오승환 선수가 크게 방화를 저질렀죠. 이때 스쿼드 보면은 정말 나이 든 선수들 많았고 세대 교체가 정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재일이나 최주환 선수는 제 컨디션이 아닌데도 나갔죠. 그래서 스쿼드의 뎁스나 아니면 성적 모두 잡지 못한 대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D등급에 두겠습니다. D등급인데 개인적으로 도하 참사보다는 위고 7WBC보다는 뒤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3WBC
이때도 사실 우리 스쿼드는 정말 좋았거든요. 투수들만 좀 더 좋았으면 2라운드 진출은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팀이었는데 결국 호주전에서 참패를 하면서 1라운드 탈락을 하게 됐죠. 17WBC랑 다른 점은 17WBC가 더 상대한 팀들의 네임드나 스쿼드는 더 좋았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23WBC는 최종적으로 2승을 거두기도 했고 호주한테 밀려서 2라운드를 못 가긴 했지만 일본 상대로 초반에 점수를 내기도 했고 호주 상대로도 정말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7WBC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APBC 저 어린 선수들이 나간 대회보다도 더 위압감이 적고 기대에 비해 너무 안 좋았던 대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D등급 2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23 APBC 이때는 그래도 최종 결승까지 가서 일본이랑 정말 좋은 승부했죠. 승부치기까지 가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스쿼드의 네임드나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일본 상대로 좋은 승부를 했다는 건 고평가 받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WBC보다는 13WBC보다는 D지만 아시안 게임보다는 앞에 둘게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그때 뭐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가야 될 대회냐, 대회 수준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우승을 하고도 욕을 먹었던 참 신기한 대회였어요. 이때는 그래도 한 경기 대만한테 지긴 했지만 정말 결승까지 그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회들보다는 고평가를 받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대만한테 진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대만한테 진 대표팀이 고평가를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간 APBC보다는 뒤에 두도록 할게요. 자, 2008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 뭐 야구의 날 하면서 아주 우리 역사에 남는 대표팀이긴 하죠. 하지만 결국 올림픽이란 대회가 WBC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은 아마추어 대회란 말이죠. 우리가 아마추어 선수들을 내보낸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결코 1군급의 스쿼드를 내진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WBC만큼의 위상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에 첫 번째 두도록 할게요. 광저우 아시안게임.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시안게임이 저평가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 아시안게임은 A 혹은 S에 가도 될 만한 아시안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신수, 류현진, 이대호, 강정호, 정말 엄청난 네임드들이죠. 이런 네임드들이 한 팀에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시아 수준이 아닌 대표팀입니다. 실제로 결승전까지 압도적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우승을 했고, 개인적으로 위에 있는 WBC 대표팀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스쿼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WBC 대회의 위상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이 2008 베이징 올림픽과 거의 동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저 때는 WBC도 없었고 프리미어 12 같은 대회도 없었기 때문에 올림픽이 사실상 최고의 네임드였던 시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메달은 결코 낮은 성적이 아닙니다. 시드니 올림픽 당시에 동메달 결정전에서 구대성 선수가 보여준 155구 완투승, 그걸 생각했을 때 스쿼드의 뎁스가 두껍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 대표팀 명단을 봐도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값을 봤을 때 상대팀 네임드들도 결코 약한 선수들이 아니라서 저는 A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A에 세 번째 두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S에 올려둘게요.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올리고 싶은데 결국 아시안게임의 한계 때문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A에 첫 번째 두도록 하겠습니다. 2024 프리미어 12. 1라운드 광탈했죠. 그전 대회랑 비교했을 때 2023, 2024 이 두 대회는 정말 많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대교체가 잘못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 12가 WBC 같은 대회보다 훨씬 더 위상이 떨어지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탈락을 했다는 건 참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나 도하아시안게임만큼의 참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2024 프리미어 12는 꽤나 높은 네임드의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쿠바 대표팀이나 일본 대표팀을 봐도 절대 약한 대표팀이 아니기 때문에 2017 WBC보다는 D지만 도쿄올림픽보다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결코 높은 수준의 스쿼드도 아니고 높은 수준의 대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연령 제한을 둔 대회인데 우승을 했다는 건 고평가를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시안게임들보다 결국 연령 제한을 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B등급의 꼬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B등급의 꼬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WBC 현재 진행형이죠.
이번 WBC는 현재까지 8강 진출을 확정했고 8강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만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솔직히 8강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우의 수를 뚫어내고 일본과도 좋은 승부를 하고 대만전도 사실상 좋은 승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결국 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승부를 하고 호주전을 크게 이김으로써 2라운드 진출 확정 지었던, 지금 다시 봐도 감동의 대회이고 전 세계에 야구한 나라가 많지 않지만 강한 나라가 많단 말이죠. 이번 대표팀이 그 중에서 8등에 들어서 갔다는 거는 뛰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12 우승보다도 WBC 8강 진출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WBC 대표팀을 A의 최후단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드니 올림픽은 당시 WBC가 없던 상황에서는 가장 위상 있는 대회에서 3등이라는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이번 WBC를 A의 끝자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단 형식이 돼버렸네요. 결국 대표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평가한 기준대로 하자면은 이런 티어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A나 S, B 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